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GTX로 앞으로는 평택까지 또는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철도길이 갈 수 있는 시행령,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하면은 뭐 평택이나 뭐 춘천이나 갈 수 없는데 이 시행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의 이 보도자료고요. 바로 이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는 주제로 내놓았는데,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 그리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그리고 표준 속도 50km의 속도 1시간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개정안 입법 예고를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 이게 내용들이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요점만 보면요. 자, 지금 대도시권 얘기 나왔고 권역별 중심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대도시권의 범위가 현행에서는 수도권이 뭡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현행은 그렇던데 개선안도 역시나 이 대도시권의 범위는 같고요. 이 권역별 중심지가 이제 바뀝니다. 현재는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강주시청, 대전시청. 그러니까 여기에서 40km 이내여야 돼요. 지금 권역별 중심지 이 7군데에서 40km 이내여야 되는데, 시행령 개선안은 권역별 중심지도 없애버리고 거리 반경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철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지금은 이 7군데에서 40km 이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판교도 갈 수 있고 춘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 사업 중에 대구에서 경북광역철도, 용문에서 홍천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아울러서 지정 기준 개선으로 GTX A, B, C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 법에 따라서. 또 DEF, 이거 뭐 DEF 나온다 해서 마지막 그때 대통령 선거 마지막에 뭐 난장판이 됐는데, 이게 이제는 예산만 받쳐주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GTX 확충을 위해서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뭐 경선을 치렀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역철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만 하면은 대권 후보로도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전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래 했던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그분이 이때 그 전라북도 도지사인가요? 어디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전략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도 당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큰 관심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또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공무원으로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왔던 행정고시 출신에서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있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정치권에 계셨던 분이고 또 제주도지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떤 다른 스텝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지금 GTX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국민적인 여론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행령이
나옵니다. 제한 이유,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령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뭐 이제 또 기사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먼저 그 시행령이 개선되면 A 노선, GTX A 노선은 파주 운종에서 동탄까지,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갈 수 있는,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해서 마석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해서 남북으로 동두천하고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이런 평택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천안까지 연장이 되면 뭐 서울 중심권까지 들어오거든요. 뭐 강남의 삼성역이나 여의도 같은데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춘천에 GTX역에 가까운 전원주택이 갑자기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갑자기 또 동두천, 최근에 뭐 거의 규제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갑자기 많이 뛰었다가 또 규제 지역이 돼서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북부에 있는 이 동두천도 만약에 이게 GTX역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집값이 이제는 정말 양주에 버금가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한편으로는 GTX 사업 지연될 수 있지 않냐. 괜히 규제 풀어가지고 빨리 지금 A만 GTX A 노선만 착공을 했고 B, C는 착공도 안 했는데 자꾸 더 노선을 만들어서 더 분쟁을 만들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조차도 늦어지게 만들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GTX 노선 연장 요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 C노선 천안 연장 타당성 및 기술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경기도 연천구는 C노선 종점을 연천 전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춘천시는 가평군과 공동으로 B노선 춘천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예전에는 대한민국 전국을 9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만들겠다고 한번 발표를 해서 그 추진을 했었는데 GTX역이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선다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뭐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중국 베이징까지 시속 1200km인가?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떠서 가는 거죠. 이게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래서 베이징에서 점심 약속, 저녁 약속 할 수 있다. 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지금 뭐 이번에 누리호도 발사 성공을 했는데 인공위성. 아마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국이 정말 하루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권. 강릉에 가가지고 낮에 점심 약속 한 20분 만에 가가지고 점심 약속 밥 먹고 바로 사무실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고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뭐 추세가 그러니까 GTX도 지금 약속된 걸 빨리 가야 되겠지만 어떤 지방 소도시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볼 때. 네. 자, 아무튼 요지는 오늘 이 GTX ABC 노선의 연장 또는 DF를 신설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 이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지자체에서 벌써 타당성 조사 들어간 것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